캐나다의 고용시장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금리 인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통계청은 지난 4월 일자리가 4만 1,400개 늘고 실업률은 5%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소매와 창고, 정보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에서 일자리가 증가했고 특히 온타리오주에서만 3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는 모두 파트타임으로 풀타임은 오히려 줄었고 자영업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는 증가했으나 이 기간 구직자도 함께 늘어 실업률은 5달 연속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임금 인상으로 지난달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022년 4월보다 5.2% 증가한 33달러 38센트입니다. 석 달 연속 인플레이션율을 앞지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연방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달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도시 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중은이 금리 동결을 재고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중은은 인플레이션이 2% 이상에서 계속 정체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4에서 5%대의 높은 임금 상승폭을 지적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의사록에서도 중은이 금리 인상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중단에 나선 세계 중앙은행들도 긴축의 고삐를 다시 조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모두의 관심은 오는 16일에 있을 통화정책 발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오타와강이 범람하면서 화이트워터 등 강 주변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2, 3일 동안 60c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래주머니 등을 쌓고 있지만 위험 수위를 넘어 범람한 오타와강이 주변과 도를 잠기게 했습니다. 우물물을 사용하는 주민은 물을 끓이거나 생수를 마시도록 안전을 당부한 당국은 오늘 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지만 조만간 떨어질 조짐은 없다며 9일까지 홍수 경보를 연장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엔 비정상적인 고온에 산악 지역에 쌓였던 눈이 빠르게 녹고 있는 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중부 지역의 홍수와 산사태의 피해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밤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특보는 센트럴 오카나간과 사우스 오카나간, 웨스트 쿠트네이 레이크, 3번 고속도로 폴슨 썸밋에서 쿠트네이 패스까지입니다. 캐시 크릭은 이미 주택이 파손되고 10여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침수 피해가 났고 오카나간 인디언 밴드 지역 등 이미 홍수가 난 지역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일부 고속도로 통행이 제한된 가운데 당국이 홍수 경보 지역에 돌담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주민에겐 대피령에 따라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버타주 북부 지역에선 때 아닌 한여름 날씨와 가뭄으로 인해 곳곳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팍스레이크 주택들이 불에 타고 하늘이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이며 이들 지역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엘버타주에선 어젯밤 72곳에서 산불이 진행 중인데 이 중 44곳이 어제 하루에만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히 19곳은 통제불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까지 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산불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하늘을 뒤덮은 연기로 공기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야외 활동 자제령도 발령됐습니다. 한편 지난 월요일 심각한 홍수 피해가 난 퀘벡주에선 주민 구조에 나섰던 자원봉사 소방관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이틀 뒤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시력을 잃게 되는 세 자녀를 위해 세계 일주를 떠난 가족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사는 르메이 씨 부부는 네 자녀 가운데 셋이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희귀 난치성 유전병, 색소성 망막염을 앓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세 자녀를 위해 부부는 지구와 세상을 마음껏 눈에 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서핑을 하고 말과 낙타를 타며 열기구와 패러글라이딩까지 자녀들의 버킷리스트를 따라 1년 넘게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탄자니아까지 또 몽골과 동남아시아 이집트까지 13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자연을 눈에 담은 건 물론 예정에 없었던 네팔에선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트레킹도 여러 날 이어갔습니다. 르메이 씨 부부는 지구촌의 뛰어난 자연 경관도 훌륭했지만 언어와 상관없이 현지 아이들과 어울려 친구가 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기대 이상의 감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번 여행에서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고 회복해가며 긍정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고 부부는 덧붙였습니다.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깨닫고 배운 아이들이 언젠가 시력을 잃게 되더라도 장애를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부는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여행의 추억들을 곱씹고 있는 르메이 씨 가족은 벌써부터 1년 중 6개월은 여행을 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름답고 멋진 가족이라며 자녀들이 자랐을 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치료법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응원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이라 모두가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그로서리 리베이트를 지급해준다며 가짜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엔 이트랜스퍼로 바로 입금해준다며 아래 상자를 누르도록 요구하는 사기 이메일이 등장했습니다. 사기 이메일을 받은 한인 김모 씨 제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직접 입금해주거나 체크를 보내주는데 이 트랜스퍼를 보내와 의심이 갔는데 여기에 더해 보통 이 트랜스퍼가 며칠간의 여유를 주는 것과 달리 당일에 클릭하도록 요구했다며 혹시라도 급한 마음에 속을 수 있을 것 같아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기 이메일은 상자만 누르면 돈이 입금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급히 재촉해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로서리 리베이트가 최근 상원에서 2차 독해를 끝내고 12일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이후 자동 지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언제 입금될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226대의 차량이 도난을 당했는데 이 가운데 58대는 놀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55대보다 증가한 것으로 베드포드 파크 앤 노트타운에서 8대, 브라이들 패스 앤 써니브루 용밀스에서 5대, 윌로우델 이스트, 욕데일 앤 글렌 파크에서도 4대가 도난을 당했으며 이외에 벤버리 앤 돈밀스, 다우스뷰 앤 라딩, CFB, 베터스트 매너, 글렌필드 앤 제인 하이츠, 험버 메이드, 윌로우델 웨스트 등 곳곳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주로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차량을 훔쳤지만 대낮이나 오후에도 과감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토론토에선 지난 1월부터 3,682대의 차량이 도난을 당해 1년 전 동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등급을 격하하고 더 이상 전 세계적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3년여간 이어져온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검토한 WHO는 오늘 오전 회견에서 첫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풀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엔데믹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WHO는 비상사태는 해제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세계적인 보건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2021년 1월엔 일주일에 10만여 명이 숨졌는데 지난달 24일엔 3,5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3년 넘게 전 세계 경제를 뒤엎고 전 세계에서 적어도 690만여 명, 캐나다에서도 465만 9,97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캐나다인의 패스워드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기 그지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월 첫째 주 목요일인 어젠 전 세계적으로 올바른 암호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강력한 패스워드를 통한 보안 강화를 독려하기 위한 세계 패스워드의 날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캐나다인은 해킹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비밀번호는 은행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미디어 계정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추측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123456과 패스워드, 하키, 캐나다이고 미국인 역시 게스트와 123456, 패스워드, ABC123, 베이스볼 등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취약한 암호는 해커에게 돈과 신원을 훔치고 개인과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히기 쉽게 만드는 것이라며 문자 조합을 최소 8자 이상으로 더 길고 더 복잡하게 그리고 서비스마다 다르게 만들고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줄 것을 권고했습니다.